안녕하세요. 방랑소녀 성공기 방랑소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깨달은 좀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좀 교훈충이에요. 교훈충이 뭐냐면은 여러 경험을 겪어가면서 되게 스스로 많이 깨닫고 교훈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교훈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데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잘 돼서 어떤 걸 성취를 하든 혹은 성취를 하지 못하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과 교훈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 교훈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엄청 바쁘게 살고 있어요.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전에 이직 관련 컨텐츠를 올렸는데 악플이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 이직 컨텐츠 전에는 아무래도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빚을 지게 돼서 여러분들의 동정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직전에 올렸던 이직 컨텐츠는 생각보다 좀 반응이 갈리더라고요. 하여튼 이직 컨텐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동안에 저는 한번 더 이직을 시도를 해봤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임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공수정도 한번 하고 시험관도 한번 한 상태예요. 근데 일단 두 번의 시도로 인해서 아직 임신은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임신을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당분간 이직은 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지금 회사에 계속 스테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임신 전에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원하는 분야로 이직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근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살면서 제 미래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많이 품는 사람이고, 제 자신에게도 제 인생에게도 좀 기대감이 큰 편이다 보니까 항상 뭔가 좀 스스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겪었던 일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 속에서 좀 인사이트를 발견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는 좀 인생에 대해서 혹은 저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높은 편이라서 좀 스스로 압박감도 느끼고, 그런 압박감을 좀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고, 가끔씩은 뭐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편인데, 사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저는 더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이게 뭐 올바른 예시일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보통 청첩장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하잖아요. 스냅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그 친구는 어떤 스튜디오가 아니라 춘천 지역에서 이렇게 포토그래퍼를 불러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야외에서 찍은 사진이 굉장히 예뻤는데, 뭔가 그 친구는 큰 기대감을 갖지 않고 그냥 춘천이 남편 본가 근처여서 뭔가 겸사겸사 찍게 된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마침 사진을 촬영하는 그날 벚꽃이 엄청 예쁘게 핀 거예요. 올해는 벚꽃이 날씨 때문에 한 1, 2주 더 늦게 폈는데, 마침 딱 그 촬영을 하던 그 시즌이 벚꽃이 되게 만개하던 시즌이어서 야외에서 꽃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 굉장한 걸 기대하고 그 지역에서 혹은 그 날짜에 촬영을 신청했던 건 아닐 거예요. 날짜가 그 날짜밖에 없고 장소도 그냥 거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굉장히 전 좋게 느껴졌거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전 스스로 굉장히 기대 이상의 기쁨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사진 촬영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결혼 준비했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 준비하던 시절이 되게 비교적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저도 이제 웨딩 촬영 업체를 고를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저는 약간 선택지를 좀 많이 놓고 고민을 하는 편이어서 항상 뭔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딩 촬영 업체를 고를 때도 좀 이렇게 조건을 딱 몇 개만 명확하게 가지고 몇 개 선택지만 가지고 골랐으면 금방 끝냈을 일을 계속 조건을 쫙 버려놓고 고르다 보니까 고르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리고 딱 고르고 나서도 촬영 한 몇 달 전에 다른 업체를 또 변경을 하기도 하면서 결국엔 골랐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은 또 막 제가 예상한 것만큼 막 좋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항상 높았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서 항상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했던 느낌이 들고, 또 그 친구가 지난주에 결혼식을 춘천에서 해서 다녀왔는데, 사실 지방에서 했던 결혼식이다 보니까 예식장도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몇 개 중에 한 개를 골랐을 텐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공간이. 그리고 위치가 춘천임에도 불구하고 하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고 했던 선택들의 뭔가 결과물이 좋았던 적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저는 느껴졌고, 그래서 살면서 내가 뭔가 돼야겠다, 이루어야겠다라는 큰 기대감은 갖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무겁게 기대치를 높여놓고 사는 것보다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저는 내려놓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인생을 잘 순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1주년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첫 결혼기념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남편이랑. 근데 맛집을 가고 싶어서 남편이 한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몇 개 중에 그것도 고른 거였는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거기가 스칸다나비아 음식? 스웨덴 음식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생소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예약 취소하고 좀 더 한식스러운 메뉴를 가진 그냥 이 레스토랑으로 예약을 변경을 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지금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고, 무조건 예약한 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음식 뭔가 난이할 것 같은데, 좀 맛이 별로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취소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왜냐면 위약금을 또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기념일에 그 스웨덴 음식을 하는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저희가 주문한 코스 메뉴 이외에 또 추가 메뉴까지 주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때도 나는 이 음식점을 별로 기대 안 하고 취소를 못해서 약간 어쩔 수 없이 온 건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되게 만족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기대를 안 하니까 더 쉽게 만족을 할 수 있달까요? 그 만족스러움이 굉장히 배가가 되는 느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웨이팅이 되게 긴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다 몇 시간 기다린 다음에 막상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별로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다린 시간만큼 뭔가 보상이 와야 되는데 그 메뉴가 훨씬 더 맛있어야 되는데 기대감보다 못한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애초에 그냥 기대감을 내려놓고 좀 설렁설렁 사는 게 인생에 만족감을 준다라고 최근에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기도 하고 빨리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는 편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바라는 게 많은데, 뭔가 솔직히 사람이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길 바라잖아요. 한 만큼? 혹은 한 만큼보다 더 결과가 나오길 바라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빨리 결과물을 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느꼈던 게, 이제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다 보면 인스타그램을 오랫동안 팔로우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팔로우하던 사람인데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그냥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남편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분이었는데 외모가 단아한 게 좀 제 스타일이어서 팔로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단아하고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좋아서 팔로우를 하게 된 분인데, 그분이 뭔가 막 정보성 글을 올리거나 정보성 컨텐츠를 담은 릴스를 올리거나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잔잔한 본인의 일상을 올리고 뭐 애기 사진 올리고 뭐 가족 사진 올리고 본인 어떤 사진들을 올리고 좀 잔잔하게 인스타를 하는 분이었는데 뭐 지금도 팔로우가 10,000명이 안 되고 몇천 명대예요. 몇천 명대인데 그럼 당연히 뭔가 자극적이거나 뭔가 정보성 사람들이 뭐 꼭 필요한 컨텐츠를 올리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팔로우가 많진 않죠. 근데 한 작년? 재작년부터 그분이 회사를 다니셨는데 회사를 퇴사를 하시고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옷을 파시는데 그래도 되게 그분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뭐 저 같은 팬까지는 아니지만 저처럼 계속 팔로우를 이어왔던 분들이 그분의 옷을 구매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뭔가 자극적인 콘텐츠 아니면 뭐 빵 터지는 릴스로 이렇게 팔로우가 확 커진 사람만이 뭔가 능사는 아니다. 서서히 내 찐팬을 만들면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빠르게 자극적인 콘텐츠로 좀 알맹이 없이 숫자로만 그렇게 커간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그 과정들, 내가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즐기면서 그냥 계속하면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주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결국에는 계속하는 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인플루언서 세계에서 사실 그 팔로워가 10,000명이 안 된다는 거 크게 수적으로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지 뭐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자기 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저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억지스러운 모습, 나의 과장된 모습이 아니라 나의 그냥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을 만들고 그렇게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온 팬이 정말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구매자가 되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SNS를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번 키워보자고 마음먹고 키워본 적이 있어요. 작년 여름부터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워보자. 작년에는 진짜 좀 돈미세 모드였어가지고 이걸로 수익으로 좀 이어가게 만들어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워본 적이 있는데 저는 현재는 뭐 한 1,200~300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 운동 컨텐츠를 주로 올렸어요. 그래서 서로 운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마팔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계정을 키웠던 케이스였고 한 달 반 동안 그 1,000명 팔로워를 만들었거든요. 완전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마팔을 해가면서 그리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플루언서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 10,000명도 안 되는 그 팔로워를 가지신 분은 올라간 사진 개수가 한 몇천 개예요. 굉장히 많고 오랫동안 일상을 공유하셨던 분이고 저는 그냥 빠르게 팔로워만 일단 만들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키웠던 거라 저와 팔로워 분들 간의 어떤 관계도 막 그렇게 깊지는 않고 또 막 저의 뭔가 저 자체를 보여주기보다는 저의 운동하는 그 일부의 모습만 보여줘서 이게 뭔가 나답다라는 생각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했던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자기 계정을 키워오신 분이 저는 오히려 좀 더 다르게 조금 더 여유롭고 멋지게 다가오더라고요. 되게 생존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저는 그동안 빠르고 높은 인생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좀 그렇지 않은 사례들 좀 느리게 가고 기대치를 낮추고 설렁설렁 뭔가 되게 인생이 빈 공간이 많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엿보면서 이렇게 꼭 타이트하게 높은 목적을 지향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건 어쨌든 이 회사를 퇴사하고 싶고 뭔가 옮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직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 선택과 여기 남아있는 선택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 뭔가 결과는 비슷할 것 같다. 그리고 나의 만족감은 결국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달까? 면접을 보더라도 뭔가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엄청 간절하게 나 여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인터뷰를 보는데 잘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임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목표, 지향점을 설정해 놓고 달려가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하는 건데 뭘 하는 거 자체는 열심히 하는 건데 결과물을 내가 스스로 그려놓고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조금 그냥 내려놓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결과물이 좋든 안 좋든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나한테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된다.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그냥 이 자체가 내 인생이다 라고 인생에 좀 몸을 맡기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저의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아마 요즘과 같은 현대인들은 막 갓생이다 뭐다 막 그렇게 과도하게 내 에너지를 다 이렇게 버닝하면서 내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면서 사는 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이 꼭 뭐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좀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게 나한테 더 좋겠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삶의 시행착오가 있긴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하려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컨텐츠를 찍으면서 생각들을 좀 정리해 가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